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좌담회니까 제가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여기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습관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습관을 잘 들이면 이제 이렇게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증진할 수 있고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사주들 다 한 번씩 보셨죠? 사주. 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사주 안 보시던데. 근데 사주는 점이 아니거든요. 그건 동양 철학이고 통계학이기 때문에 사주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 낳고서 아이들 사주 한 번씩 다 보시잖아요. 근데 크면서 이렇게 보면 잘 맞던가요? 예, 잘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부분이 많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노력을 하고 살아도 근데 이게 이미 다 결정 지어진 운명이 있는데 뭐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나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주를 전공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숙명적인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동양철학을 전공하신 분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주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통계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운명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습관을 바꾸는 거랍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습관을 바꾼다는 거는 그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키울 때 얘는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신통방통하게 너무너무 습관이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지 않아도 본인이 혼자 일어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습관들이 이제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역시 습관이라고 하는 것과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건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습관을 잘 다스리게 되면 나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나의 운명도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큰애가 말이죠. 지금 군대 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좀 우량아예요. 저는 걔 자랄 때 한 번도 보약을 먹인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잘 먹었어요. 예, 너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비만을 걱정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살을 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뺀다고 체육관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또 개인 트레이너까지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산의 훈련소에 가가지고 한 몇 주 훈련을 하고 나오더니 예, 얼굴에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걔 얼굴 윤곽을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근데 이 원인이 뭘까? 그렇게 되게 된 이제 이유가 뭘까? 예, 결국은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시간밥을 먹이잖아요. 예, 시간밥을 먹이고, 그리고 제때 재우고. 그래서 오히려 이 극한적인 트레이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보다 몸을 좀 건강하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때 자고 제때 먹고 또 먹는 양도 항상 일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가 좋은 게 이제 어머니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야, 군대밥이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리 보약을 먹여도 살이 안 찌고 마른 애들이 훈련소에 갔다 오면 이제 휴가 나와서 볼 때는 살이 빵빵해져서 이쁘게 나온단 말이죠. 또
또 반대로 저 애같이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아이들도 갔다 보니까 얼굴에 생전 처음 본 윤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할 수 없으면 이 주위에서 어떤 그러한 그 환경을 통해서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이제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 중에 말이죠.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을 하는 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먹는 습관이에요. 그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오늘은 제가 일하는 습관하고 먹는 습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90 넘으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건강 TV 그런 거예요. 이제 거의 100살 가까이 되신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 건강의 비결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분은 식사를 굉장히 천천히 하신다고 그래요. 식사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이 김밥 한 줄을 가지고 거의 30분 이상을 드신대요. 그러니까 김밥 한 줄 가지고 30분을 드신다는 거는 정말 천천히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천히 먹으니까 배도 금방 불러오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좀 급하게 빨리 먹게 되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먹은 만큼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음식을 급하게 빨리 먹는 사람들은 좀 과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그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게 많이 먹지 않아도 이 뱃속에 포만감이 빨리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왜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그 이유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음식이 뱃속에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제 포만감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음식이 이제 뱃속에 들어와서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거 하고 이 머리에서 느끼는 거 하고는 한 20분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가 부르다라고 느꼈으면 이미 20분 전에 음식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 위장에는 꽉 차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예. 그래서 그러니까 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어서 반찬이 너무너무 맛있는 반찬이 많이 남아서 밥을 좀 더 먹어야겠다. 배는 부르지만 지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식당 아줌마한테 그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네 하고 바로 주면 먹겠는데 아이 없잖아. 이 밥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짓고 있으니까 한 20분만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배가 꽉 차오르잖아요. 그죠? 그 기다리는 사이에 배가 꽉 차오르니까 그 뒤에는 밥을 가져가도 못 먹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가 더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밥이 들어오는 어떤 그 시간하고 밥이 들어왔을 때 이 머리가 이 뇌에서 느끼는 시간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만감을 느끼는 신경은 뇌에 있습니다. 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먹게 되면 포만감이 적게 먹어도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빨리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포만감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먹는 습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원인이 되고 어떤 증상이 되고 어떤 병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참 그 천천히 먹는 게, 요즘에 왜 그 비만과의 싸움이잖아요.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은 뭐 어떤 그 비만과의 싸움입니다. 엄청 이제 그 음식들이 좋으니까 살이 많이 찐단 말이죠. 요즘에는 뭐 정상이라고 보이는 사람도 본인이 살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살 좀 빼겠다고 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검사에 오는 정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살이 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이슈인데 이 정말로 비용이 안 들이게 값싸게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역시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이 찐 사람들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다 음식이 굉장히 급하게 먹습니다. 빨리 먹어요. 그래서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몸무게가 이제 그 운동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이제 밥은 많이 먹고 운동이 부족하니까 이 상체가 비만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그 방법으로 해서 한 3개월 만에 몸무게를 한 20kg를 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무슨 뭐 어디 병원 가서 특별하게 약을 먹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천천히 먹는 습관 하나로 살을 많이 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쉽지가 않냐면 지금까지 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먹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뺏어 먹지 않아도 혼자 먹는데도 그렇게 빨리 먹어요. 개는 강추도.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습관이 이제 무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먹거나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건 천천히 드세요, 많이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거를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음식을 빨리 먹는 분들은 음식을 드실 때 물과 함께 드세요. 왜냐하면 씹어서 삼키기에는 빨리 먹기가 힘드니까 물을 마시거나 국물을 먹거나 국물이 많은 반찬을 먹거나 어쨌든 수분이 많이 함유된 반찬 또는 국과 함께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이 밥과 마른 반찬 위주로만 식사할 때 먹게 되면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입속에서 완전히 음식이 소화가 되고 음식이 완전히 그 침과 함께 이 1차적으로 소화가 돼야만이 이제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이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천천히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왜 어릴 때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물 먹지 말라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릴 때 다 한 번씩 그 말 들어봤죠. 밥 먹을 때 물 마시지 마 그런 말. 그게 이제 결국은 식사를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밥을 먹을 때 이 국물이나 물을 함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국물이나 물을 언제 먹느냐? 입 속에 음식이 없을 때. 그때는 국물이나 물을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 억지로 힘들게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천천히 먹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리고요. 이 건강을 해치는 그 습관 중에 이 일을 많이 하는 습관과 음식을 급하게 많이 먹는 습관, 이 두 가지가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이제 습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일을 많이 한다는 게 뭘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식사를 제때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일하다가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그죠? 또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밥을 먹거나. 그래서 그 식사 시간을 잘 놓치기가 쉬워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또 한 가지는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잠자는 시간이 일정치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밤새워서 하게 되고, 어떤 때는 피곤하니까 빨리 자게 되고. 그래서 그 일하는 시간이나 식사하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이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말이죠. 저한테 오셔가지고 체질을 이제 알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체질을 알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은 그 알고 싶은 그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음식 가려 먹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소음이면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잡지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태양인, 소양인 해가지고 체질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 좋다가 나와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떤 체질인지 모르니까 뭘 골라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성분들은 어떤 음식이 기운이 좋은가,
어떤 음식이 스태미나에 좋은가.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막 그 먹는 것이 취미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생각이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지금은 옛날과 같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잘 먹어야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음식은 사방팔방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널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뭘 먹어야 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을 규칙적으로 정량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보감을 봐도 이제 허준현 선생님은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항상 음식은 제때 먹어라. 밥 먹는 시간을 놓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과식하지 말고 급하게 먹지 마라.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과식하고 급하게 먹고 아무 때나 먹고 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 하겠냐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부모님들이 이제 그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군대 갔다 와서 몸이 좋아지면 야 요즘 군대 음식이 좋아졌는 것 같다. 그럼 뭐 군대 음식이 좋아져야 얼마나 많이 좋아졌겠습니까? 네. 세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 음식의 물론 질도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 음식을 먹는 방법,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몸이 더 건강해지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자기 체질에 맞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 때나 또 아무 양이나 규칙적이지 않게 이렇게 먹는다면은 절대 그것은 자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이제 일을 많이 하면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하게 되고 밥 먹는 시간도 불규칙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 연쇄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은 항상 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일을 너무 많이 함으로 해서 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고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면 이런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은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우선은 팔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감기가 잘 걸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겨요. 몸에서 열도 많이 나고 입도 마르고 더 심해지면 입맛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 세 가지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그렇게 유지한다면 이런 병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이 일하는 습관과 두 번째는 이제 먹는 습관이거든요. 원래 여성분들이 특히 식탐이 많아요. 식탐이. 그렇지 않아요? 식탐이 많은 게 아니고요, 선생님. 예. 가족들이 먹다가 남은 게 저희가 다 버리는 게 아까워서 속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예. 아까우니까 요거 남으니까 맞아요. 그런 습관이 들어서 그렇죠. 예. 식탐이 많으니까 아까우니까 예. 먹는. 결론적으로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음식을 못 먹으면 막 짜증을 내는 분도 있어요. 밥 먹어야 될 시간에 밥을 먹지 못하면은 막 짜증을 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남은 음식이 아까워서 많이 드시게 됐건 아니면은 이제 이 음식을 보면 이 끓어오르는 식욕 때문에 많이 자기들 모르게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건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식적이라고 하는 이 병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적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급하게 먹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몸이 자꾸 부어요. 자꾸 부으면서 자꾸 살이 쪄요. 배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변도 자주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져요. 짜증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급하게 많이 먹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음식을 급하게 많이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살이 많이 쪄가지고 비만이 되고 배가 많이 나오고 복부 비만이 증가되고 또는 이제 몸이 부으면서 관절이 아파지고 또 소변이 시원치 않게 되고 또 그 스트레스를 많이 하고 짜증이 많이 나고 마음이 무겁고 몸이 무겁고 이제 이래서 그런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바로 음식을 많이 먹고 급하게 먹고 그래서 이제 식적이라는 상태로 인해서 그런 병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런 습관을 제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어떤 약을 써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음식을 드실 때 이제 천천히 드시는 습관 그리고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드시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이제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예요? 평소에 식탐이 있고 또 습관적으로 과식을 하고 음식을 급하게 먹고 야식 좋아하는 거죠. 야식. 밤마다 그 양면 통닭 한 마리 시켜서 먹는 그 다음에 이제 밥만 먹었다면은 자주 누워서 이렇게 막 밥 먹고 나서 포만감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쉬는 걸 즐기는 분도 있고 또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을 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꾸 이렇게 몸이 이렇게 무거워져요. 근데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 치료할 때 보면요, 음식을 굉장히 급하게 많이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습관을 고쳐놓지 않으면 어떠한 치료를 해도 그 우울증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우울증 초기 단계를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왜 열받으면 많이 먹잖아요. 먹잖아요. 그거 이미 그 초기 단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빨리 그 습관을 바로 잡아야 이제 더 병이 진전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중요한 그 요점은 뭐냐면, 일하는 습관과 식사하는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습관이라는 거는 바로 하지 말자는 건데, 이 욕심 중에 제일 무서운 욕심이 일 욕심이에요. 일 욕심. 일 중독. 그건 정말 내 건강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루에 어느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는 꼭 쉬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규칙적이라면 밥 먹는 시간도 자연히 규칙적이 될 것이고, 잠자는 시간도 자연히 규칙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일하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거기에서 모든 병이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하는 습관이에요. 밥을 절대로 급하게 드시면 안 되는데, 밥을 급하게 먹게 되면 이 식적이라는 병이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몸이 붓고 관절이 아프고 살이 찌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든지 그런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밥을 천천히 먹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것이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은 식사하실 때 물이나 국물 드시지 마시고 밥과 마른 반찬 위주로 드시는 것만 실천하시다 보면 자연히 식사는 천천히 할 수 있게 되고, 식사를 천천히 하게 되면 먹는 양은 자연히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실천하시면 우리가 질병 예방할 수 있고 더욱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